안녕하세요. 월간 해나책장 2월의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렇게 세 권의 책인데요. 신현아님의 우주식당에서 만나, 그리고 양준일님의 메이비,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의 미래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신현아님의 우주식당에서 만나입니다. 이 책은 우연히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발견하고 반려동물을 보낸 후에 이야기를 그린 동화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 책입니다. 읽으면서 너무 좋았고요. 2월 월간 해나책장 첫 번째 책으로 꼭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맞이하고 보내본 사람들과 꼭 같이 읽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반려고양이들과 반려견이었던 빙고와의 만남, 동행, 이별, 그리고 바램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4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반려고양이들과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이별을 천천히 준비하고 그러다가 끝내 이별하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라는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밥 챙겨주고 매일 집을 치우고 닦아야 하고 피곤해도 놀아줘야 하고 고양이를 키우면 귀찮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좋은 건 고양이가 주는 행복 때문입니다. 반려고양이를 돌봄으로써 내 마음도 돌봄을 받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그 마음을 신현아 작가님의 다정한 문체와 사랑스러운 그림이 너무나 공감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첫 번째 작품이 고양이가 왔다인데 이렇게 고양이랑 만나는 장면들, 함께 생활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이 엉망이 되고 아끼던 욕조는 화장실이 되고 털 빗기는 것도 힘들고 놀아주려면 나가서 멀리까지 가야 하지, 그건 너무 힘든 일이지.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다 좋아. 고마워 고양아 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장면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죠? 사람들은 고양이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거 저 너무 공감했던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고양이를 만나서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나 공감되게 잘 그려주고 있고요. 또 이 책의 단편 중에 빙고에게는 반려견 빙고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저도 지난해 3월 29일에 10여 년을 기른 반려토끼 나무를 보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나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빙고가 떠나고 나서 너는 이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든 되어 혹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미 너는 충분하니까. 신나게 떠돌다가 맘에 드는 곳에 깃들어 있으면 나는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할게. 이거를 읽는데 이게 빙고 이 장면에서 너가 신나게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깃들면 나는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하겠다고 말하는 마음이 가늠이 되세요? 때때로 말로 설명하고 이해받는 것도 필요할 만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은 제가 이해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곁을 주면서 다정하게 위안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고 나서 꺼내보면 아픈 추억이 거의 없어요. 다 아름답고 따뜻해서 어떻게 이런 존재가 내 삶 속에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게 참 아파요. 그런데 이 책의 아름다운 점은 그 후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편 우주식당에서 만나는 먼저 떠난 동물들이 인간을 마중 나오는 장소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상상 속의 이야기이지만 읽다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거 읽고 나서 저 이렇게 일기 썼거든요. 저희 토끼가 떠난 토끼가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야 우리도 우주식당에서 다시 만나 하면서 이렇게 책을 덮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 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떠나보내신 분들과 꼭 같이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기울인 만큼 다시 그 마음이 돌아오는 반려동물들의 화답을 책을 통해 읽으면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이 책 리뷰에 대해서 저작권 승인을 받느라 더불어 책공장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제가 메일에 지난해 제가 나무를 보냈던 이야기와 그때 그 더불어 책공장이라는 출판사를 알게 됐고 이세벽 작가님의 고양이 인보일기와 고양이 그림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메일에다가 썼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답신을 주시면서 우리 나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더라고요. 리뷰 승인 요청에 대한 메일을 쓴 건데 제가 떠나보낸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를 먼저 해주시는 걸 읽으면서 아, 이분이 어떤 분이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만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만들어가는 책들이 다 이제 뭐 동물보호나 동물이랑 관련 책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이제 앞으로 더불어 책공장 책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계절들을 그린 신현아 작가님의 우준 식당에서 만나 이 첫 번째 책이었고요. 이 책의 한 줄 요약은 돌보는 마음과 보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책은 모비딕 북스에서 나온 양준일님의 메이비입니다. 이 책을 잠시 여기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이 메이비가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예, 메이비라는 챕터고요. 예전에 yes, no처럼 분명한 것이 좋고 maybe라는 말이 싫었다. 지금은 maybe가 더 좋다. 언젠가부터 확실한 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단어가 maybe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현실에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것처럼 maybe라는 단어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maybe라는 단어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다. 다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양준일 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찾아보긴 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지인분이 해나책장 버전으로 리뷰를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읽게 된 책입니다. 시작은 그랬고요. 그런데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만나야 할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역경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해결점이 안 보이고 계속 충돌하게 되니까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책을 읽게 된 거죠. 좋은 컨텐츠는 수사를 능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경 중에 이 글을 읽으니까 양준일님의 인생이 또 보이고 들렸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 이 단어들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고르고 그 단어들에 글을 채워간 것들을 보면서 이건 양준일 사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면 나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무엇으로 채울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중에 공감이 되는 가치들도 많았어요. 이를테면 사랑, 겸손, 편견, 두려움, 관계, 경청, 대화, 선택, 인생, 진리, 일, 용서, 동행, 조율, 균형 같은 단어들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책을 보시면 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조금 읽어드리면 쓰레기라는 챕터예요. 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의미로 쓰인 건데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늘 쓰레기를 버린다. 머릿속에 남은 쓰레기도 치운다. 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가 나를 쫓아와 괴롭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요즘에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일적으로 계속 충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였는데요. 봉합되지 않은 불편함들이 계속 이렇게 쌓인 게 지금 저의 균형을 다 무너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리듯이 감정의 잔여물들을 의도적으로 비워내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창의적인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은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의 핵심이 뭉개져 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 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어졌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의외의 챕터에서 해결점을 찾게 돼요. 이거 진짜 되게 공감해서 제가 인쇄해서 프린팅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에 붙여놨었는데,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틀린 거다. 무얼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수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미로 말한다면 옳을 때도 당신은 언제나 틀리다. 내가 옳아와 그게 옳아 사이엔 거대한 차이가 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앞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게 내가 더 낫다는 의미로 말한다면 옳을 때도 난 언제나 틀리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공정하고 옳은지, 그럼 최선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이런 게 늘 중요하다 생각했고 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에서도 기획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이 늘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옳으니 본질을 훼손하는 거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양준일님의 인사이트를 읽으면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환기하게 됐고요. 내 말이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가 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이든 내가 옳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는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잘 가고 싶다면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가라고, 내가 지금 그걸 배우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용기를 얻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취향도 분명하고 하나를 좋아하면 좀 오래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컬러가 굉장히 선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물에서 제 색깔이 되게 배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와 갭이 있는 것 같아서 일할 때 좀 고민이 될 때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양준일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주변과 다르려고 다른 방식을 애써 고안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자기 나름의 편한 방식으로 꾸준히 해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인생과 일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올 때는 이 책처럼 maybe, 아마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고 힘을 빼고 나아가고, 타인과 충돌할 때는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보다 겸손과 존중을 우선으로 두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나아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한 줄 요약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을 만든다면 어떤 단어와 문장들로 채우시겠어요? 인데요. 지금 역경 중에 있는 분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양준일님의 중심 가치들로 만들어진 한 권의 메이비처럼 여러분의 책은 어떤 단어들로 채우고 계신가요? 이 책을 소개하며 드리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창비에서 나온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책은 해나의 한 줄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일의 슬픔을 무엇으로 기쁘게 만드나요? 입니다. 이 책은 2월의 책으로 고른 이유는 제가 일에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제목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잖아요. 여러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은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장유진 작가의 8편의 단편 소설을 묶은 책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단편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20, 30대 직장인들과 이 시기를 통과해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단어는 자본주의였어요. 그 속에서 나름으로 자신의 자리를 구축해 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답답한 상황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려지고요. 그럼에도 그걸 툭툭 쳐내는 장유신 작가가 만들어가는 인물들은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자기에 대해 인식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은 3가지인데요. 일의 기쁨과 슬픔이랑 다소나즘, 그리고 탐페레 공항입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를 배경으로 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소나즘은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고 싶은 뮤지션이 현실의 트렌드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타협하지 못해 겪게 되는 아픔을, 탐페레 공항은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게 꿈이었던 주인공이 현실에 맞춰 취업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경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 탐페레 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추억하며 그려지는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탐페레 공항이 제일 좋았고, 이 주인공이 핀란드 탐페레 공항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인 존 버거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제 이 노인에 대해서 그 모습을 할 때 상상하며 읽었습니다. 이 3개의 소설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조직에 적응을 하고 현실에서의 삶과도 조화롭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역경을 겪게 되는 이유가 조직에서의 적응과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름의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을 정하고 유연하게 가야 하는 것들과 그럼에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정리하게 되죠. 관계를 망치기 싫어서 불편한 요구 조건들을 참아야 하고, 일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다르고 소통의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 와중에 각자 자존심은 또 너무 강해서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섞여야 하고, 또 삶을 그 와중에 재미있고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인물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갔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나는 당장 그만두고 싶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견디면서 이렇게 1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일의 슬픔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단편 중에 일의 기쁨과 슬픔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일의 기쁨과 슬픔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소규모 스타트업 회사를 배경으로 갑질하는 상사와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편에서 회장의 미움을 사서 급여를 회사의 포인트로 받게 된 거북이알이 등장합니다. 회장의 미움을 산 이유는 조금 황당하고 씁쓸해요. 유비카드사의 회장 조은범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2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스타그램 셀럽이에요. 그는 클래식 매니아이고요. 유비카드사에서 루바의 내한 공연을 기획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종인 회장이 자기 인스타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터뜨리고 싶었는데 거북이알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먼저 이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장은 회의 중에 거북이알이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주면 고객들이 강력하게 유인될 겁니다 하는 안건을 내놓자, 그렇게 포인트가 좋으면 1년 동안 2차장은 월급을 포인트로 받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급여가 포인트로 나와요. 이 일에 낙심하던 거북이알은 정말로 급여일에 이렇게 월급이 포인트로 들어오니까 모멸감을 느끼죠. 하지만 자신이 세계 속에 존재하며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포인트로 장을 보고 포인트 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부모님 선물을 포인트로 결제하자, 이러면서 적응해 가요. 너무 안타깝죠.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건 포인트가 아니라 돈인데 사실 돈이 별건가요? 돈도 결국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이런 말을 해요. 장유신 작가는 이 단편에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적응해가야 하는 힘없는 을의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이 책 속의 인물들이 위안을 받는 각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주인공 안나 같은 경우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거북이 알은 거북이가 자기의 위안이고요. 이 케빈이라는 안나의 동료에게는 레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신앙과 문학 그리고 유튜브였습니다. 네, 저 신앙은 저의 뿌리이기 때문에 항상 저의 그 가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나라는 기준으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랑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게 일단 저에게는 안정감이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원하는 시기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려준다는 게 또 위안이 돼요. 그리고 유튜브는 일하면서 또 나름의 위안이 되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일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할 수 없고 특히 브랜딩이라는 일은 제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클라이언트의 만족이 더 많은 면적에서 개입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또 정도껏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 다 고집 부리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거는 책을 고르는 것부터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온전히 제 결대로 제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일하면서 너무 힘들 때 개인적으로는 위안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답답한 느낌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인물들이 자기인식이 정말 객관화되어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별로 낭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눈치와 센스가 있어서 또 속전속결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우리가 말하기엔 굳이 치사해서 불편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 털고 넘어가는 게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되게 공감되게 탁탁 쳐가주면서 이러면서 가는 소설이라서 읽으면서 진짜 엄청 공감되게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 진짜 되게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너무 예쁘고 청순하게 생기셔서 되게 예쁜 소설 쓰실 것 같았는데 이 책 보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시크한 면도 있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저희가 정말 더럽고 치사한 기분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듯이 직장을 다닐 때도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직장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성장해 가는 것도 일이 주는 유용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일과 함께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의 말미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여러분 모두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책인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의 한 줄 이렇게 질문은 당신은 일의 슬픔을 무엇으로 기쁘게 만드나요? 였습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이 책들은 저작권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설명할 수도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제가 재미있게 2월 달에 읽었던 책인데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3월 동안 지나가면서 책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편하게 읽을 수는 있지만 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진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죠?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애쓰고 계신 국가에 이제 사시는 담당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걸 다 이겨내고 4월은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월에 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하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